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안건을 대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므로 상이한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자,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의사를 집단 의사로 통합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공선택 이론은 이처럼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을 다룬다. 직접민주주의 하에서 의사결정 방법으로 다수 과반수제, 최적 다수결제, 점수투표제, 보르다 투표제 등이 있다. 일문단은요, 공공선택 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의사를 집단의 의사로 통합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 과반수제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안건이 채택되는 다수결 제도이다.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각 투표자는 찬반 여부를 표시할 뿐 투표 결과에는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아 안건 채택 시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단순 과반수제의 단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는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이해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불병 3사람이 사는 마을에 정부에서 병원, 학교, 경찰서 중 하나를 지어줄 테니 투표를 통해 선택하라고 제안하였고 이때 3사람의 선호순위가 다음 표와 같다고 하자 3가지 대안을 동시에 투표에 붙이면 하나의 대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병원, 학교, 경찰서 중 2대안을 선정하여 다수결로 결정한 후 남은 1가지 대안과 다수결로 승자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안이 결정된다. 즉 비교하는 대안의 순서에 따라서 표의 투표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최적 다수결제는 투표에 따르는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산정한 후 안건의 찬성자의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이다. 자, 공공선택의 의사결정 방법 2번째인 최적 다수결제에 대한 이야기가 3문단에서 이어질 거예요. 자, 최적 다수결제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이때 총비용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으로 결정된다. 의사결정 비용은 투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하며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자, 왜 그럴까요? 최적 다수결제는 안건의 찬성자 수가 투표에 따르는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 이상이 될 때 안건이 통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비용은 어떤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그 안건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하며 찬성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며 모든 사람들이 찬성할 경우엔 0이 된다. 왜 그럴까요? 안건의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안건의 반대표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고요. 0이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안건에 찬성할 경우 반대한 사람 숫자는 0이 되므로 외부 비용도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건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의사결정 비용이 증가하므로 의사결정 비용은 우상향한다. 이와 달리 외부 비용은 감소하므로 외부 비용 구성은 우하향하며 자, 안건의 찬성표의 비율이 높아지면 안건의 반대표의 비율이 낮아지므로 외부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U자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의사결정 비용 곡선은 우상향하고 외부 비용 곡선은 우하향하기 때문입니다.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이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 지점이 되겠죠? 최적 다수 결제에서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 지점이 된다. 이 제도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최적 다수결의 기준이 정하는 데 시간을 지나치게 소비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3문단은 최적 다수결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4문단 점수투표제는 공공선택 이론 의사결정 방법의 3번째 방법이 되겠어요.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주고 각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하여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는 제도로 합산하여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대안이 선택된다. 투표자의 선호 강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하므로 투표자의 선호 강도에 잘 반영된다. 첫 번째 장점. 소수의 의견도 투표 결과에 잘 반영되며 2번째 장점,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3번째 장점, 하지만 이제 단점이 제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전략적 행동에 취약하여 투표 결과가 불규칙하게 바뀔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첫 번째 단점,
전략적 행위란 정의가 되겠습니다.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투표 성향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이에 맞춰 변화시킴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태도를 뜻한다. 이 행위는 어떤 투표 제도에서든 나타날 수 있으나 점수 투표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점수 투표제는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주고 각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하여 주어진 점수를 배분해서 투표하는 방식이어서 전략적 행동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3문단은요, 점수 투표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문단, 보르다 투표제는 공공선택 이론의 의사결정 방법 4번째가 제시되어 있네요. n개의 대안이 있을 때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서대로 n-1, 점점점 이렇게 1점을 주고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안을 선택하는 투표 방식으로 점수 투표제와 달리 오로지 순서에 의해서만 선호 강도를 표시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는 투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차선이 될 수 있는 중도의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점수 투표제와 마찬가지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대안의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대안을 선택하는 보르다 투표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보르다 투표제에서는 가장 선호하지 않은 대안에 0점을 부여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답의 근거는 5문단에 있었어요.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서대로 n점에서 시작해서 차례대로 n-1점, n-2점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최하 1점을 준다고 했었죠. 나머지 선지 볼까요? 선지 1번. 어떤 투표자에서도 투표자의 전략적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4문단을 살펴보면 되겠어요. 선지 3번. 단순 과반수제에서는 채택된 대안으로 인해 사회의 후생이 감소되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선지 문단 2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선지 4번. 점수 투표제는 최적 다수 결제와 달리 대안에 대한 선호 강도를 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3문단에 잘 나타나 있죠? 선지 5번. 최적 다수 결제는 다수 과반수제와 달리 안건 통과의 기준이 안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순 과반수제는 안건 통과의 기준은 몇 가지 대안이든 과반수를 얻는 안이 통과가 되거든요. 이에 반해 최적 다수 결제에서는 투표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이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 지점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안건에 따라 안건 통과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2번이 되겠어요. A와 관련해서 표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편의상 표를 옆에 가지고 왔어요. 표를 보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선지 2번이었어요. 자, 우선 표를 봅시다.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해 볼까요? 갑은 학교, 을은 학교, 병은 경찰서를 택할 것이에요. 다수결로 보면 학교가 2표를 얻어 먼저 채택이 될 거예요. 이후에는 학교와 병원이 최종 투표에 붙여지는데 갑은 병원, 을은 학교, 병은 병원을 투표할 것이므로 최종적인 대안으로 2표를 얻어서 병원이 결정될 거예요. 그러므로 학교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한 1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한다면 갑은 병원, 을은 학교, 병은 병원을 투표할 것이므로 병원이 채택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최종 결정을 위해 투표한다면 병원과 경찰서의 다수 결승자가 최종적인 대안으로 결정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은 병원, 을은 경찰서, 병은 경찰서를 택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경찰서가 최종적인 대안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선지 3번 볼게요. 투표의 역설이란 개념은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할 경우와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할 경우 결과가 달라지므로 투표의 역설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선지 4번 볼게요. 동시에 세 안건을 투표에 붙이면 세 사람이 병원, 학교, 경찰서에 각 한 표씩 투표하게 되어서 세 안건 중 어떤 대안도 과반수가 되지가 않아요. 선지 5번. 갑, 을, 병, 선호 부위는 바뀌지 않더라도 어떤 대안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투표 결과는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2번입니다.
B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4번입니다. 일부에게만 선호도가 높은 대안이 다수에게 선호도가 매우 낮으면 점수 합산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답의 근거는 오문단을 살펴봐야 돼요. 보르다 투표제에서는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 투표보다는 투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차선이 될 수 있는 중도의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수에 의해 중도의 대안으로 부여된 점수들을 합산 점수보다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들의 합산 점수가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선지 4번이 돼요. 보기가 A의 각 비용들에 대한 그래프라고 할 때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본문을 읽고 나서 선생님이 각각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가는 외부 비용, 나는 의사결정 비용, 다는 A와 B의 곡선을 합한 총 비용, N은 최적 다수 지점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5번이었어요. 5번 보도록 할게요. 안건의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가 많아지게 되면 즉 무슨 말일까요?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하고 외부 비용은 감소할 경우에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가 많아지면 가와 나는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둘 다 이동하게 되는데 이 뒷부분이 틀리게 말이 되어서 정답은 선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알맞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가는 외부 비용으로 반대하는 투표자 수가 많아질수록 그 값이 커진다. 안건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이 외부 비용이죠. 그럼 찬성표가 많아지면 외부 비용이 떨어지고 반대표 비율이 높아지면 외부 비율이 높아지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 3, 4 선지 또한 다 맞는 선지가 되어서 동그라미로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대안 1에서 3에 대한 투표자 A에서 2의 선호 강도가 보기와 같다고 할 때 기역에서 디귿을 통해 채택될 대안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기역은 단순 과반수제, 니은은 점수 투표제, 디귿은 보르다 투표제입니다. 표가 제시되어 있고요. 단, 표 안의 수치가 높을수록 더 많이 선호함을 나타내며 투표가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과 투표자들의 전략적 행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으므로 선생님이 여기에 정리를 잘 해두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보도록 하세요. 보기는 대안 1, 2, 3에 대해 투표자 A부터 E의 선호 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들은 기읍, 단순 과반수제, 니은 점수 투표제, 디귿 보르다 투표제로 투표에 붙일 때 각각의 경우에 채택될 대안이 무엇일지를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참고로 단순 과반수제에서 찬반의 투표의 결과에 개개인의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기와 같이 각각의 대안에 대하여 개인 선호 강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역은 단순히 과반수가 되면 채택되는데 선호 강도에 따라 투표하면 2는 B, C, E가 지지하고 3는 A, D가 지지합니다. 1을 지지하는 지지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역에서 대안은 2가 선택이 됩니다. 2가 선택이 되는 것은 2번과 3번이 있죠. 니은은 각 투표자가 선호에 따라 대안에 대해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므로 현재의 선호 강도에 따라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해보면 2가 21점, 3가 20점, 1이 9점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2가 채택이 됩니다. 이번에도 2가 채택이 된 건 2번과 3번이네요. 디귿 가보도록 할게요. 디귿은 선호 순서점대로 n점, n-1점, n-2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안이 채택됩니다. n은 대안의 개수이므로 3이 됩니다. 그러면 A의 경우 선호 강도가 가장 높은 3에 3점, 1에 2점, 2에 1점을 부여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B에서 E까지 가 점수를 부여하면 합산 점수는 1은 7점, 2는 11점, 3는 12점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3가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가 채택이 되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